안녕하세요, 모놀로그입니다. 요즘 감자가 제철이라 찐감자 먹는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기름, 소금, 유수가도 약간 넣고 밥솥에 쪘어요. 추억의 음식입니다. 아침 산책 나왔는데 풀숲을 선택하길래 망태기 씌웠습니다. 오늘 2차로 털을 밀어줄 생각이라 마음껏 산책하게 하려고요. 온 동네를 털로 닦고 다녀도 오늘은 상관없습니다. 진흙탕에서 놀아도 상관없는 날이 강아지들 목욕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아주 깊은 산속의 풀밭도 아닌데 진드기가 바로 붙더라고요. 게다가 털 속으로 파고드는 속도도 엄청 빠르더라고요. 우리 꾸 진드기로부터 절대 지키기 위해 바로 응징했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범남이 중학생일 때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1, 2년 뒤에 아버님도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두 분 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을 많이 학대했다고 들었어요. 범남을 처음 만났을 때 술만 먹으면 본인의 유년 시절은 힘들었다, 괴로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집안은 항상 불안했다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고 자식들도 때렸다고, 어떤 날은 도끼로 집에 기둥을 찍어서 집이 무너졌다고도 했고, 밤에 누나랑 아버지를 피해 공동묘지로 도망을 가서 밤을 지샌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의 머리를 깎고 휘발유를 부은 적도 있었다고. 이 얘기에 대한 트라우마는 저에게도 있는데 큰딸이 어릴 때였어요. 그땐 저도 어려서 음식이라고 잘 할 줄도 모를 때였는데 얼갈이 김치인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던 중이었어요. 처음 해보는 얼갈이 김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범남은 주방 바닥에 앉아 있었고 저는 싱크대에서 얼갈이 배추를 씻고 있었어요. 그러다 바구니를 옮기면서 물이 바닥에 앉아있던 범남의 머리에 좀 튀었었나 봐요. 갑자기 화를 벌컥 내더니 내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네가 알아?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야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 소리가 왜 나오나 싶었죠. 갑자기 옷을 입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지나 한밤중이 되었고 술에 취한 범남이 들어왔어요. 저는 자려고 누워있던 중이었는데 범남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니 제가 자는 줄 알았는지 자, 미안하다 이러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아무 대꾸 안 했더니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뭘 꺼냈는데 메로나였는지 밥안바였는지 그걸 먹으라고 사왔더라고요. 겨울이라 녹지 않고 주머니에 있었나 봐요.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그 기분에 누가 그걸 먹겠어요. 술 취한 사람하고 신랑이 하는 것도 싫고 해서 제가 생각 없다, 내일 먹겠다, 그냥 냉동실에 넣어둬라 했더니 갑자기 그 아이스바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는 그 옷을 저한테 휘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아이스바로 맞았네요. 그러고 나더니 또 네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앉혀놓고 머리를 깎아버린 다음에 휘발유를 뿌렸어. 그걸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물을 튀겼을 때 그 상황이 떠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성격 파탄자구나.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증오하던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하는 본인의 모습은 안 보였는가 싶었어요. 힘든 과거에 얽매여서 상관도 없는 저랑 아이들한테 하소연하고 푸는 모습이 정말 싫더라고요. 명절만 되면
뭐가 그렇게 우울한 건지 혼자 분위기 잡고 혼자 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와 집안 분위기 가라앉게 만드는 행동들이 결혼하고 몇 년간 반복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앉혀놓고 말을 했어요. 우리 친정집은 명절엔 재밌게 지내는 집이고 나는 그런 집에서 명절을 보내오던 사람인데 자기 만나서 명절만 되면 우울해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까지 덩달아 아빠 눈치 보고 명절이 슬픈 날이 돼야 되겠냐고 가족이 생겼으면 가족끼리 재밌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더니 미안하다고 수긍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여준 명절병은 그 뒤로는 없어지긴 했네요. 명절이 되면 제가 차례 준비를 했고 차례를 지내고 나서는 아이들 데리고 민속촌을 간다던가 근교로 나들이를 가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도 짧게나마 있긴 했어요. 그러다 쫄딱 망해서 시골로 내려오게 되고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나면 우리 친정에 가자고 할까봐 범남은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저만 친정에 갔네요. 자는 척하고 있는 모습에 잘됐다 싶어하며 갔고 친정에서도 술 먹고 헛소리하는 게 싫으셔서인지 피곤할 텐데 쉬게 놔둬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네요. 그렇게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집에 가보면 식탐 많은 범남은 차례 음식이랑 갈비 등등을 술안주로 다 해치우고는 배를 내밀고 헐떡이며 술상 앞에서 저희가 온 줄도 모르고 잠이 들어 있곤 했어요.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건 말이죠. 그렇게 술에 취해서 술상 앞에서 잠들어 있을 때 보면 성인 방송을 틀어놓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 큰딸이 둘이나 있는데 애비라는 인간이 성인 방송이나 틀어놓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 참담함이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주방에 가려고 나왔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기겁하고 들어온 적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뭐라고 난리치면 입 꾹 닫고 딴 척만 피우고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욕 나오는 상황이에요. 제가 통신사에 연락해서 성인 채널을 끊는 거로 마무리됐네요. 이렇게 이쁜 옷은 처음 입어보는데 발이 아파서 걷지를 못해서 아쉽지만 산책은 짧게 하고 업고 들어왔네요. 이제 딸로 키우게 되려나 봐요. 이 와중에 졸린가 봅니다. 너무 작아져서 아직도 문득문득 깜짝 놀라곤 하네요. 꾸한테 뚱뚱하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집합시켜서 보여주고 싶어요. 언니들도 속이 시원하다고 무엇보다 꾸가 헥헥거리는 게 많이 줄었어요. 진작 밀어줄 것을 그랬나 봅니다. 다시 어머님 얘기로 돌아와 범남이나 시누이는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큰집 사촌들은 어머님이 지저분하셨다. 작은 아버지는 깔끔하셨고 조카들한테 잘해줬다. 학생 때 우리 엄마한테 혼나는 걸 막아주셨다. 작은 아버지가 논을 주기로 했다. 등등 저마다 시아버님과의 추억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정리를 못하셨던 건 바빠서였을 거라고 짐작해요. 시누이 말에 의하면 너무 일이 많고 바빠 도시락 싸줄 시간이 없어 돈으로 주셨다고. 돈을 셀 시간이 없어서 무조건 방석 속에 쑤셔 넣어서 말 그대로 돈방석이었다고. 그 당시 양계장이랑 사과 가수원을 같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은 일대로 하고 매맞는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친구들과 놀기 위해 나가려는 중학생인 아들의 손을 잡더니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친구들하고 놀기로 약속을 한 어린 아들은 아우 몰라 이러고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나갔다 돌아와 봤더니 시어머님은 이미 삶을 포기하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인생도 안타깝고
어린 범남의 상황도 안쓰러운, 그건 범남이 싫고 좋고를 떠나 마음 아픈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시아버님은 새로운 여자를 들였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듣진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그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모두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시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뒤 미성년인 범남은 첫째 큰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짧게 살게 됐다는데 첫째 큰댁에서 시부모님의 재산도 다 없앴다고 합니다. 씁쓸한 건 그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 지금 잘 사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역시나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늘 부모님 원망에 어린 시절 암울했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면서 처지 비관만 하니 안쓰럽던 마음도 나중에는 퇴색이 되어 또 그 소리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래? 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가까운 부부인데도 그렇게 벽을 쌓게 된 건 본인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시아버님이야 사진이라도 남아있지만 시어머님은 사진 한 장 남은 게 없다고 해서 얼굴도 모르는 시어머님이지만 같은 여자로서 참 애처로운 삶을 살다 가셨구나 싶어서 제사를 모실 때만큼은 아버님 기일보다는 더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발이 아파서 하루 산책을 못하고 나왔더니 신났습니다. 10살이라 어릴 때처럼 뺀질뺀질하진 않고 나이 듦이 보이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애기애기합니다. 갠슬에 찍어보는 꽃입니다. 나 같네. 나이 먹어서 꽃이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죠 뭐. 고집 피운다. 또 고집 피워.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 고집을 부리네요. 이리 와, 언니 일로 가잖아. 이럴 때는 누나가 갔다 올게 하고 가면 해결됩니다. 우리 꾸는 엄마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누나도 좋아했어요. 아픈 발도 있고 냅다 뛰네요. 잘 본다고 보는데 어디서 다친 건지 유리에 베인 건지 더 잘 봐야겠어요. 때 늦은 장미가 아직 그래도 볼만하네요. 이번 주는 찍어둔 영상이 별로 없어서 꽃이라도 열심히 찍어봤어요. 역시 산책이 최고인가 봅니다. 이 이쁜 모습을 찍었냐고 딸에게 물어보는 대화를 하고 있네요. 아직 발은 못 깎아줬으니 흐리는 해주세요. 이제 늦은 장마가 시작되려나 보네요. 비가 올 듯 말 듯 그러다 말긴 하는데 여기저기 비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보다 더위가 심하지 않아서 살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긴 하네요. 작년에 여긴 지하철역이 넘치고 집 앞 도로까지 흙이 밀려오고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신 곳에도 장마 피해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꾸 영상이 많아서 가볍게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 꾸 영상과는 어울리지 않게 무거운 이야기였네요. 모두 안타깝고 불쌍했던 날들의 이야기였네요. 언제쯤 미움도 사라지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큰딸 손톱에 때 아닙니다. 저랑 고구마 순 다듬다가 저렇게 됐어요. 재밌다고 앉아서 다듬더니 아가씨 손이 저렇게 됐네요. 산책 마치고 기프티콘 쓰러 컴포즈 커피 갔는데 화분의 주인은 죽어있고 개긴 풀이 잘 자라고 있네요. 뭔가 특이한 상황 같아서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도 또 놀러와 주세요.